언제나 선북이. 참 좋다. 네. 다현 씨 혹시 네. 복숭아 좋아하세요? 복숭아. 아, 복숭아 참 좋아하죠. 복숭아 여름 과일로 참 영양가도 많고 그쵸. 맛도 달콤하고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또 복숭아 하면 전주잖아요. 네. 오늘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제26회 명품 전주 복숭아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하루만 진행돼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올해도 아주 성황리에 마쳤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네. 맛있는 복숭아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좋고 또 농가는 소득을 올렸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또 올해 장마에도 복숭아 수확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농부분들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달고 맛있는 복숭아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네, 전주 복숭아 재배 역사가요. 무려 110년이 넘고 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복숭아 최대 재배지로 이름을 그쵸. 알렸다고 합니다. 네. 그 명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렇죠. 또 여름 복숭아 얘기하면 네. 이 생각이 드네요. 여름에 건강 챙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참 애매하죠. 맞아요. 또 더울 때는 열사병에 유의를 해야 하고 맞아요. 또 장마철에 비 내리면 또 그것도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회식 끝나고 뒤풀이로 할 수 있는 재밌는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직장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쵸. 뭐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시죠.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하니! 이렇게 더운 날에 운동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고요? 시원한 스트라이크로 더위 잡는 볼링. 매력적인 취미생활 펜싱. 올여름 펜싱이나 볼링 어떠세요? 둘 다 매력적인데 뭐부터 갈까 선택하셨나요? 어디지? 어디에 있을까? 찾았다! 펜싱 스텝부터 밟아볼까요? 귀여워 귀여워. 펜싱 꿈나무들의 공격 동작 진지하죠? 와, 애기들이 이렇게 펜싱 배우는 모습 보니까 하하하! 저도 얼른 해보고 싶은데요? 자세는 국가대표, 마음가짐은 이미 파리행. 할 수 있다. 피해주고, 그렇지. 피해주고. 펜싱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집에서 올림픽 가가지고 시작했어요. 만화를 보다가 펜싱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팡팍 나가는 그런 재미? 아이들에게도 인기 많은 펜싱. 선수를 꿈꾸는 학생도 취미로 배우는 어른에게도 일상을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일상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주에 펜싱 센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고요. 성인분들도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직장 끝나시고 오시고 그러세요. 전신 운동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밸런스나 뭐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이제 공격과 수비가 전환이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빠른 두뇌 회전 그리고 집중력 펜싱 배우면 프랑스 말도 알게 되니 메르시 보쿠. 이건 판트 공격 동작. 구경만 하지 말고 이제 배워볼까요? 우와, 그럼 여기까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펜싱 장갑도 끼고 근데 왜 장갑 한쪽밖에 안 돼요? 이쪽 손은 안 해요? 펜싱은 한쪽 손만 사용하는 운동이어가지고 뒷손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플레르, 에페, 사브르 종목 따라 칼의 길이가 다른데요. 칼 끝에 포인트가 달린 것은 같죠? 상대방하고 인사. 샤롯 샤롯. 빠른 집어라. 더더더더더. 그렇죠? 오호, 폼나요. 실내 스포츠 펜싱 매력에 풍덩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재밌어 보입니다. 진짜 더워요. 펜싱 진짜 더운데 저 오늘 처음 해봤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계속 하고 싶을 정도로 챙챙챙챙 진짜 재밌어요. 하디와이어를 심판기에 연결하고 3분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배운 것을 영혼까지 끌어올려 열심히 공격해보는데요. 얼떨결에 포인트를 따내네요.
숨이 너무 차고 손 잡는 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온몸이 떨려요. 힘들어? 경기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번엔 속수무책으로 제대로 당하네요. 아니 이게 진짜 3분이라는 경기가 약간 좀 3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1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집중력에도 좋고 허벅지 근육이 장난 아니게 생기는 것 같아요. 감각적이고 예민한 운동이기에 미리미리 장비 점검은 필수인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펜싱 동호회가 늘고 있어서 펜싱을 생활체육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홍세나 선수님처럼 유명한 국가대표가 되고 싶어요.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내가 1등 할 거야. 자, 이제는 올여름 볼링 치러 가볼까요? 시원한 한방을 날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보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재미있는 볼링. 핀이 쓰러지는 짜릿함. 해본 사람들은 알죠? 와 진짜 볼링공이 쿵 하는 소리만 듣더라도 마음이 시원해지는데요? 각 레인에서 치지만 잘 칠 때는 같이 응원해주는 볼링. 반동을 이용해 굴린 공이 제대로 들어가는 이 레인은 고수의 냄새가 풍기네요. 아니 제가 멀리서 지켜봤는데 여기는 스트라이크 아니면 스페어만 치실 정도로 굉장하신 분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동아리 활동하지 클럽 활동 즐기고 있습니다. 아 클럽에서 오신 거예요? 어쩐지 이 볼링 치는 소리가 굉장히 시원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실력 한번 발휘해볼까요? 볼 다루는 것부터 예사롭지 않죠? 시원하게 시범 보여주시는군요. 오! 완전 상큼한 딸기향 나요. 여기에 공들이 형형색색 진짜 이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취향하고도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밝은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밝은 색을 좋아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스페어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하지만 좀 깔끔하게 보이는 볼을 많이 쓰죠. 그럼 혹시 장비가 좋을수록 더 잘 쳐지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최소한 에버가 10 정도, 20 정도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장비의 도움을 약간 받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볼링공을 집어 도전! 그런데 왜 양팔이 하늘로 뻗어요? 볼은 또 전부 도랑만 파고 있네요. 이거 좀 좋아. 처음 치면 당연히 그렇죠. 이 볼링이라는 게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손과 발을 같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부상도 당할 수도 있고요. 볼링은 스텝부터 중요한데요. 기본만 잘 익혀두면 계절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마음 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랍니다. 정타가 들어갔을 때 엄청 이렇게 빵빵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친구들이랑 재밌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볼링장 변신은 무죄! 블링블링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이 있는 곳으로 바뀌었는데요. 분위기가 기분을 끌어올려! 신나는데요? 신나게 볼링 한다! 렛츠고! 이래시 볼링공은 한결같이 도랑으로만 가니 속이 탈만도 하네요. 그래도 신나죠? 근데 이렇게 볼링장에 신나서 볼링을 칠 수 있나요? 락볼링장인데요. 회식이나 가족들 단위로 많이 즐기러 많이 오세요. 스트라이크 하나 치면은 이렇게 신나서 환호성도 지르고 하니까 음악도 좋고 크고 하니까 신나게 즐길 수 있어요. 무더위 날리며 즐겨오세요. 스트레스 쌓였다면 볼링을 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크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곳이 파라다이스 아니겠습니까? 여름인데 이렇게 볼링장으로 휴가 오는 건 어떤 거 같으세요? 좀 실내라서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너무 습하고 그래가지고. 노래가 일단 댄스곡이 많이 나오고 불빛도 약간 클럽같이 하니까 신나는 것 같아요. 세계 수준의 대한민국 펜싱. 이젠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운동으로 만들어 보아요. 그리고 혼자 해도 재미있고 함께 해도 즐거운 볼링으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리며 올여름을 활기차게 보내자고요. 2024년 파리올림픽 펜싱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펜싱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볼링으로 더위를 스트라이크! 함께 즐겨보세요.
저희도 회식하고 볼링 한 게임 치러 갈까요? 좋아요. 아, 진짜 볼링 치면서 이 스트라이크 딱 치면 그날 하루 스트레스가 다 풀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스트라이크를 연속해서 2번 치면 더블, 연속해서 3번 치면 터키라고 했는데 잘하시네요. 제가 2번은 쳐봤거든요. 그래요? 더블까지는 해봤어요. 진짜예요. 칠 때마다 좀 이렇게 버터에 믿으시네. 빠질 것 같은데. 제가 터키까지 좀 도전을 네. 해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즐겁게 도전은 뭐 즐거운 거니까.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볼링을 평소에 많이 쳐서 저는 오히려 이 펜싱에 조금 더 관심이 가네요. 배워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펜싱이 사실 세계 수준인데요. 그쵸. 생활체육으로 널리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펜싱을 배울 수가 있다니까 정말 좋은 스포츠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 정말 커다란 헬멧 쓰고 이 펜싱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데 맞아요. 또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럼요. 국대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국대. 예.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인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곧 또 파리 올림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펜싱의 메달 효자 종목입니다. 7월 30일과 31일 금빛 찌르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올림픽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이 펜싱 말고도 바로 태권도가 있죠. 네. 이번에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 경기도 정말 기대해 봅니다. 태권도 잘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로. 정말 또 대한민국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태권도 할 때마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파리 올림픽에 앞서서 우리 지역 무주에서도 태권도 축제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태권도의 성지인 무주에서 제17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열리는데요. 또 여기서 자원봉사하면서 아름다운 태권 커플이 있답니다. 그럼 커플이면은 두 분 다 태권도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너무 멋지죠? 이 네. 태권도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태권도를 하면서 만난 커플인데 바로 이정훈, 임아현 커플이 오늘 퇴근길 소울 부대 주인공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태권도란 다양한 옷과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대 같습니다. 태권도의 메카 전라북도에서 태권도를 알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지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커플 이정훈, 이화연입니다. 뿅!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운영지원본부에서 숙박부장, 그다음에 아연이는 전산부장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회의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스텝에 남자 1명, 여자 1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준비물은 노트북 한 대 필요합니다. 그 차량을 하나 해주시면 대회장이랑 본부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저희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는 태권도의 고장인 전북, 또 태권도의 성지라 불리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품새 겨루기 대회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면서 이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저희 운영이 잘 돼야 행사도 마찬가지로 다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태권도장 운영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딱 3년 차 됐습니다. 아연이랑은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같은 부서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나이 차이가 8살 차이 나요. 8살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워낙 아연이가 생각이 깊어서. 제 이상형이 저보다 이제 힘이나 모든 면에서 훨씬 좀 강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딱 그 이미지에 부합했던 사람이라 2017년 겨울에 만나서 저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리를 큽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찾아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 시범을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어서 근처 태권도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동생이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태권도장 다니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무슨 여자애가 태권도냐 그때는 그랬는데 엄마가 태권도 다녀라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신 건강
힘으로 버텨줘야 돼. 오케이? 버티. 한 번 더 해본다. 오케이. 태권도 정신을 5가지로 하면 예의, 인내, 염치, 극기, 백절불굴 이런 정신을 밑바탕으로 지금 법제화된 지는 6년이 되었지만 그 전부터 우리나라 국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정신을 밑바탕하고 있는 한류의 원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더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태권도 재밌어서 대회 가가지고 상도 받고 재밌게 할 거예요. 원장님이 친절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운동의 능력 향상보다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다음에 아이들의 인성이 향상됐을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잘 가르쳐주는 거. 저희가 위력격파 선수로 들어가 있어서 오늘 격파대회 참가로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각자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태권도의 기본도 가르치고 있고 태권도 협회나 장애인 태권도 협회에서 사무적인 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는 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력격파 팀의 선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활동들이 태권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앞으로도 꾸준히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는 보면 후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태권도 선배로서 저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도 받고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우리 그 모든 행사에 엑스포나 태권도 협회 행사장이 없어서는 또 안 될 친구예요. 저에게 태권도란 제 삶의 기록입니다. 제가 살아온 가정을 돌아볼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특별한 삶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먹어. 솔직히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해서 밖에서 외식하다 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여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쪽갈비 양도 많고 생선구이도 솔직히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데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고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대.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문제가 생겨도 막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고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정식으로 처음 이렇게 팀장 자리를 둘 다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거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써나가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 역사도 같이 써나가고 행사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잡아줄게. 같은 일을 하면은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오늘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상의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부족한 점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슈! 옳지. 힘들 때 와서 여기서 뼈를 뜯고
이런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음식은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가 비 온 뒤에 보통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뭐 힘들 때 당연하게 그렇게 떠오르듯이 무지개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배부르다. 나 배 터질 것 같아, 지금. 얼룩 나왔어. 그럼 우리도 이제 힘내서 내일도 화이팅! 파이팅!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그 무주에서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를 진행하는데 행사를 잘 마치는 게 목표이고 이제 곧 연인이라는 이름에서 부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함께하게 되는데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태권도 홍보대사 태권 부부가 되겠습니다. 유용여행도 트립닷컴. 언제 가도 영화 같은 도시 뉴욕. 항공권도 블록버스터급 특가로 플리즈. 이게 되네? 미국 항공권 언제가 제일 싸? 지금이야 지금. 항공권은 트립닷컴. 현대 엘리베이터의 시작은 if. 엘리베이터가 로봇과 교감한다면, 나에게 맞춰 움직인다면, 상상만 했던 일들을 일상으로. See your tomorrow. 현대 엘리베이터. 틀에 박힌 건 그만. 구속은 사양할게. 부담 없는 게 좋아. 통신을 내 방식대로. Live my life. Live M. 잡곡밥 이 정도 불리면 맛있게 안 됩니다. 잘 고르고 따로 불려. 더 맛있게. 맛있는 잡곡밥은 햇반에 있다. 햇반 잡곡밥. 네, 지난주 우리 지역에 호우 피해가 심했죠. 네. 이 피해 지역에서는 오늘도 복구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맞습니다. 피해 지역은 저희가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완주군은 운주면과 화산면의 피해가 특히 심했는데요. 네. 이틀 전부터 수재민들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이 익산인데요. 익산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네. 피해를 입어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 봉사단체와 기관들이 돕고 있는데 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 분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이하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전라도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 사랑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백제시대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은 대체 누굴까요? 바로 서동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하진의 전라도 이야기, 서동요와 익산 미륵사지 러브스토리 지금 만나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에서 10년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하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옛 백제 땅에 있었던 달콤달콤한 러브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2019년에 알라딘이라는 디즈니 실사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좀 가난한 소년이었던 알라딘과 이제 공주 이름이 뭐였죠? 자스민. 아, 자스민 공주. 자스민. 아, 그리고 램프 요정 지니까지.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번 돈 내고 두 번 가서 봤거든요. 또 OST도 너무 좋잖아요. OST 너무 좋죠. 네. 우리가 천일야화라고도 하는데 알라딘의 국적이 사실은 그 책에 따르면 중국인으로 나옵니다. 아, 중국인이요?
그렇습니다. 그 책을 이제 보는 분들이 막 당황하는 거죠. 왜 중국인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쓰여졌을 때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방의 뭔가 신비로운 나라, 미스테리어스한 나라 네네네.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실제 알라딘 실사 영화를 보시면은 뭔가 중동의 국가, 그쵸. 또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 이런 컨셉으로 나오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 이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다. 네.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서동요 설화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제 네. 무왕 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가난한 백제 소년이 어여쁜 공주님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기에 뭔가 이 히든 스토리,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서동의 어린 시절부터 들려드릴 건데요. 서동할 때 서자가 마서자입니다. 동은 아이 동자고요. 근데 말을 캐서 생계를 유지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역시 이런 이야기에 을에 등장하듯 서동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께서 키우셨는데 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을까? 이런 출생의 비밀을 나중에 듣게 되는데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나요? 사실 너의 아버지는 연못 속의 용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김제에는 그런 용. 드래곤이죠, 드래곤. 드래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서동이 하프 드래곤이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백제 왕이나 또 왕족쯤 되는 사람의 서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출생부터 뭔가 비범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서동이 행적 또한 비범했던 것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그렇게 이쁘다는 이야기가 멀리 백제 땅에도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 당시에는 SNS, 인스타 이런 것도 없는 시대인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또 서동이 이 호기심 대마왕이었던 거죠. 직접 선화공주를 보겠다고 머리를 깎고 백제에서 신라 수도인 경주까지 가게 됩니다. 와, 정말 이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대단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결단력은 가지고 갔으나 한 나라의 공주를 일개 백제 백성에 불과한 소동이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때 등장한 게 히든 아이템 마였던 거죠. 자신이 가지고 간 말을 서라벌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문제 노래를 부르게 했던 거죠. 그때 바로 그 서동요가 등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남몰래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은 그 라임은 알 수 없지만 그 가사가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자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고 결국은 진평왕과 신라 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라 귀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공주님의 행실을 아십니까? 이런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이 진평왕도 당황을 했고 선화공주를 다그쳤는데 선화공주는 억울하죠. 이거는 이제 영문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억울한 일인데 결국은 진평왕이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선화공주를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가짜 뉴스 범죄죠. 이건 진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때 기준은 이게 용인이 됐나 봅니다. 근데 선화공주가 너무 억울하게도 이제 궁궐에서 쫓겨나갈 때 왕비가 너무 이제 불쌍한 막내딸에게 순금을 좀 챙겨줍니다. 이제 이거 좀 여비로 쓰라는 건지 좀 순금을 든든하게 챙겨주는데 그거 갖고 나가는데 한 남자가 선화공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뭔가 이렇게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뭔가 공감을 100% 해줄 수 있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다. 정말 억울하실 것 같다. 왜 100% 알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걸 100% 알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심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니까 선화공주 입장에서는 좀 혹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둘은 어느 순간 친해졌고요. 어느 순간 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한 전략이네요. 그렇죠.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을 밝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미 깊은 사랑에 빠졌고 선화공주는 이 사실을 듣고 놀라면서 그 서동요의 말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둘이 손잡고 북쪽으로 간 거죠. 그렇군요. 뭔가 좀 괘씸하더라도 그래. 이런 사랑 또 어디 있겠어. 좀 그런 게 있었던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백제로 돌아왔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이 서동의 집안을 보고 이제 선화공주가 당황했지만 그래도 나에겐 그게 있다. 이게 있죠. 이 골드가 있기 때문에 골드가 있기 때문에 서방님 우리는 팔자 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있으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이게 골드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말을 캐는 곳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거의 노천 광산 수준인 거예요. 이른바 이제 대박이 났는데 그래서 이 황금을 보고 이 착한 선화공주가 서동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 아버지 심평왕에게 좀 프레젠트를 했으면 좋겠다. 선물로. 근데 문제는 그때는 택배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처에 용화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사자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명법사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스님이 내가 보내주겠다. 가지고 와라. 이런 거죠. 황금을 쌓아놓고 이제 스님이 신통력을 부려서 하룻밤 만에 택배를 경주로 보내버립니다.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이게 디테일한 묘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신통력. 신통력. 신통력으로 뭔가 이렇게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게 가능하면 이제 전국 택배 산업은 다 이제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답니다. 근데 그렇군요. 또 편지가 같이 붙어서 갔기 때문에 진평왕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편지도 보내고 서동과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평왕 입장에서는 너무 놀랬겠네요. 갑자기 그렇죠. 집 앞에 이렇게 황금이 딱 와 있고 딸한테서 딸이 이제 뭐 백제 남자랑 이제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랬던 거죠. 또 이후의 이야기는 다 상당히 축약되어 있는데 서동이 인심을 얻어서 왕으로 즉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인과 함께 나들이를 가다가 또 어느 연못에 용화산 근처의 연못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연못에서 갑자기 부처님 세 분이 미륵 부처님 세 분이 짠 하고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부처님이 또 호련히 사라지신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부인이 제 소원은 여기에다가 절을 세우는 것입니다 했는데 이 무왕도 동의를 한 거죠. 절을 세우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물이다 보니까 당시 토목 기술로 이게 난감했던 거죠. 그렇죠. 그때 또 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등장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혹시 그때 그분이 등장하시는 거죠. 이분이 또 등장해가지고 내가 해결해주지 이러면서 신통력을 발휘해서 산을 무너뜨려가지고 한 방에 연못을 메우고요. 야, 요게 가능하면은 진짜 우리가 요즘도 하기 쉽지 않은 기술인데. 간척이가 금방 끝나는 거죠. 바로 딱 해버리고 거기다가 절을 지었는데 부처님이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탑도 3개, 부처님 계시는 금당도 3개를 지었고 이것을 미륵사라고 하였다라고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정말 알라딘과도 비슷한 것도 있고 미륵사지가 이렇게 서동류와 관련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미륵사를 창건한 분이 무왕이고 이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거죠. 사실 지금 알라딘에서도 지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알라딘이 한 왕국의 왕자가 돼가지고 빠밤 등장하면서 온갖 금은보화로 그 자스민의 아버지 술탄의 환심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발견이 2009년에 있었습니다. 2009년에 우리 미륵사에 가보면 서탑이 남아 있었는데 이 서탑이 일제강점기에 거의 반쯤 무너지는 조선시대에는 이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반쯤 무너지는 폐허 정도의 상태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이 시멘트가 흉물스럽게 발려 있었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존의 돌을 남겨두고 새로운 돌을 옆에 좀 붙여가지고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미륵사지에 있는 서탑을 전체를 다 해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일 중심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서탑을 무조건 해체를 해야만 볼 수 있는 그 부분에 사리 장엄구라는 게 나왔고 또 뭐가 있었냐면 어떻게 이 사리가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봉영기라는 게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 절을 세우게 된 경위가 쓰여 있는데 거기에 백제 무왕의 왕비는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의 딸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선화공주가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선화공주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꼭 왕비가 한 명이었겠느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다양한 설이 나왔는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 삼국 유사에 나왔던 이 이야기와 네. 최근에 발굴되거나 확인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네. 과거 사실에 대해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지 이제 세계 문화유산인데 그쵸. 지금 새롭게 박물관도 아주 멋있게 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아주 옛날에 나 이거 한번 가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한번 방문하셔서 새롭게 꾸며진 우리의 문화유산을 한번 관람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미륵사지 창건과 함께 어우러져 들으니까 더욱더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렇죠. 또 이 아진 선생님의 역사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입담도 한몫을 했죠. 네, 이 국경을 뛰어넘는 러브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사랑 이야기로 감성 충전해봤으니까 네. 이제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힐링되는 아름다운 정원 속으로 함께 가시죠. 장렬하는 태양 아래 저마다의 향기와 고운 자태로 마음을 사로잡는 정원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세종시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 떠납니다. 여기는 올해 세종시 아름다운 정원 경연대회에서 개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서유원입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소나기가 정원의 운치를 더하는데요. 천천히 머물고 싶은 뜰이라는 이름의 서유원은 천천히 걸으며 둘러볼수록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껴볼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여길 봐도 꽃, 저길 봐도 꽃. 꽃밭이라는 말을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봐요. 꽃 종류가 많아요. 그 제가 장미를 좋아해서 장미는 한 250주 정도 되고요. 다른 것들은 수없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3년 전 자녀들과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꾸리고 집 앞 500평에 달하는 장미 정원을 직접 가꾸고 있다는데요. 장미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꽃을 예뻐해서 여기 들여놨는데 미국 장미고요. 퀸 엘리자베스라는 장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 마리아 릴케가 장미가시에 찔려 목숨을 잃을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꽃의 여왕 장미.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며 정원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서유원에는 장미를 포함한 백합, 모나르다, 루드베키아 등이 만개해 여름 꽃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넓은 정원을 어떻게 혼자 다 관리를 하시는 걸까요? 뭐 그림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꽃을 잘 피울 수 있을까 그런 거 조금 공부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빠져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참 대단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꽃들이 손짓하는 계절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매일 아침 몸을 낮춰 꽃들과 눈을 맞추고 또 꽃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어머니 저 손에 가시 찔린 요 영광의 상처까지 와. 안 힘드세요? 이렇게 정원 가꾸시는 거? 좋아서 하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새벽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정원에 나오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7시, 8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서영숙 씨는 어린 시절 앞마당에 소담스레 피고 지던 한밭꽃을 잊지 못해 세상 모든 꽃들을 너른 정원에 초대했습니다. 매일 꽃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삶의 위안과 행복까지 얻었다는데요. 뜨거운 떼약볕 아래 정원 가꾸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꽃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꽃날입니다. 꽃을 가꾼 지 3년 만에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솔직히 좀 멍했어요. 잘하는 사람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상을 주다니. 한 줄기 소나기에 잠시 쉬어가도 좋은 여름. 정원의 꽃들은 오늘도 힘차게 꽃대를 밀어올리며 세계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원은 삭막한 도시의 푸른 오아시스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종종 오면 요 정원 가꾸는 팁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드리죠. 근데요, 네. 오실 때 심으실 꽃을 한 송이씩 꼭 사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공짜는 없으니까. 네.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 찾아간 곳은 공공정원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특별한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카페가 너무 예뻐요. 바라만 봐도 풍광이 너무 좋아서 상 받을만 한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아빠가 정원 조경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20년 경력으로 아버지께서 다 꾸며주신 정원입니다. 정원 조경 일을 하셨던 아버지와 인테리어에 관심 많던 어머니, 그리고 젊은 감각으로 똘똘 뭉친 딸이 의기투합해 만든 카페와 정원. 척박한 땅을 직접 일궈 잔디부터 돌담, 야생화까지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와, 위에서 바라보니까 더 예쁜데요? 원래 여기가 완전 맹지였었는데 그냥 저 물 있는 정원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물 있는 거를 아빠 보고 해달라고 좀 많이 쪼르기도 했었고 저 담벼락 같은 경우는 엄마 아이디어고 자작나무랑 다른 나무들도 좀 많이 심으셔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빨리 떨어지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의 들꽃으로 바깥 정원을 채웠는데요. 실내는 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을까요? 와, 여기는 뭐 실내 식물원이에요? 요즘은 식물과 인테리어를 합친 플랜테리어가 인기라고 하죠. 실내 곳곳에 식물을 배치하여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더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밖에 정원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식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식물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높은 층고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자수를 심고 이색 식물들을 구성해 사계절 푸른 실내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이게 바로 초록의 힘 아닐까요? 정원이 원래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숲속 같은 힐링되는 카페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아파트 정원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범지기 마을 10단지 모두의 달빛 마을 정원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는 거죠? 아니 여기가 아파트야, 수목원이야? 연신 감탄하게 만드는 모두의 달빛 마을 정원. 어디 구경시켜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아파트 너무 예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지금 흠뻑 빠져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희 아파트는요, 2014년도부터 가족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10년 동안 가꾼 아파트예요. 모두의 달빛 마을 정원은 입구부터 소나무와 단풍나무들이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데요. 단지 내 주민들이 직접 가꾼 3개의 이색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이렇게 조끼 입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네요. 아,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날이요? 네,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더운 날씨에 이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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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조끼를 입고 계세요? 가족봉사한다는 오늘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20여 명의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가족봉사단은 한 달에 한 번 쓰레기 줍기, 정원 잡초 뽑기, 화단 꽃 심기 등을 솔선수범합니다. 내 집 앞에 정원을 가꾸듯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가꾸다 보니 이웃 간의 정도 돈독해졌습니다.
봉사다니는 애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서 같이 함께 합니다. 별로 힘들지 않고 꽃 심는 거 재밌어요. 다른 데에서 아파트 살아봤지만 이렇게 주민이 이렇게 나와서 풀 뽑고 해서 예쁘게 만드는 거는 처음 여기서 겪어봤거든요. 글라스 카페 앞에는 영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이색적인 비주얼의 클래식 코티지 정원이 자리하고 있고요. 바람이 쉬어가는 물과 바람의 정원도 있습니다. 갈대와 줄풀들이 어우러진 공간은 수생식물을 관찰하는 생태 학습장이 됩니다. 여기 아파트가 너무 예뻐서 저는 다음에 또 오고 싶은데 여기가 저희 집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겠죠? 아니요. 저희는 열려있는 공간이라서요. 누구라도 오셔서 저희 아파트 마을 예쁘게 꾸며진 거 보시고 즐기시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도심 속 아파트 정원에서 힐링 하세요. 정원은 자연 속에서 위안과 행복을 얻는 공간입니다. 다투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우주의 섭리. 우리는 위대한 자연에서 삶을 배웁니다. 집안의 작은 꽃과 식물로 나만의 푸른 정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원을 가꾸는 게 참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인데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원을 가꾸는 게 삶에 나 계신 것 같아서 옆에서 보는 저희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맞아요. 우리 지역도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원을 가꾸면 결국 그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는 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맞아요. 그 와중에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사람의 피인데요. 피를 기부하는 헌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맞습니다.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참여를 독려하고자 헌혈의 집에서 여러 가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40대 첫 헌혈자를 위한 이벤트인데요. 1975년생부터 1994년생까지 생애 처음으로 헌혈을 한 분들에게 웰컴 키트를 증정합니다. 헌혈이 처음인 40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헌혈을 하러 간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369 헌혈 챌린지입니다. 헌혈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혈액의 모든 성분을 체열하는 전혈, 혈소판만 체열하는 혈소판 성분, 그리고 혈장만 체열하는 혈장 성분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헌혈할 때마다 스탬프를 받으면 되는데요. 전혈은 3번, 혈소판은 6번, 혈장은 9번을 모으면 추가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상품도 받고 뿌듯함도 얻는 일석이조의 봉사이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에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날 때 헌혈하러 방문하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 공연 소식 준비했습니다. 7월 18일 목요일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는 마에스트로 BHC 공연이 진행됩니다. 왜 BHC인가 했더니 바흐, 브람스의 B와 핸델의 H, 쇼팽의 C를 따서 BHC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작곡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작곡가인 최영섭의 작품까지 공연되니까요. 내일은 치킨 말고 음악 공연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원에서는 국악을 영어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있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어린이를 위한 국악 공연 덩딱쿵이 진행되는데요. 공연 중 국악기를 만져보고 또 연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네요.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네, 제8회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치명자산 세계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7월 23일 화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 40여 명이 모여서 수준급인 실내악 축제를 선보입니다. 현악 사중주를 중심으로 엘가, 베르디, 푸치니 등의 곡을 연주하고요. 올해의 주제가 이신전심이라고 하네요. 음악이 주는 힐링과 위로를 마음과 마음을 통해 느끼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운 여름인데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펜싱, 볼링, 태권도 같은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시고요. 한 주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소해 피해 지역은 복구하느라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이 이 도움을 주는 일에도 마음이 모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고 또 화단이나 꽃을 상하게 하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주 보내면 좋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복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복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